안녕하세요. 다낭이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영상을 찍는다니까 요즘 아주머니 두 분께서 화면에 잡히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아무튼 뒤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페 아주머니께서 앞에 미용실이나 앞에 반미를 팔고 있는 아줌마도 여기 오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신데요. 아주머니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천천히 풀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주 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유의사항으로 한국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결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집 바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집에 가게나 레스토랑 아니면 바 뭐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이 외국인 메뉴판 또는 한국인 메뉴판 요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눈치껏 보시고 메뉴판이 좀 다르다, 좀 비싸다 싶으시면 다른 메뉴판을 갖고 오시라고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실 때가 문제인데요. 계산을 하실 때 영수증을 나오잖아요. 얼마다 나오게 되면 그 영수증을 뚫어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직원이 제발 전려갖고 영수증 잘못돼서요 바꿔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분명히 하나 시켰는데 두 개가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안 시킨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이 나라는 물티슈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물티슈가 뭐 25원에서 비쌀 때는 100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물티슈가 있을 때는 물티슈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물티슈를 쓰지 않았으면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계산서에 뭐 숫자가 난 분명히 하나 먹었는데 두 개가 있다. 김치찌개 하나 시켰는데 영수증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는 물티슈인 경우가 있으니까 안 쓰셨다면 빼달라고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티슈도 비용을 받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메뉴판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영수증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카드 결제 금액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만 동을 먹었는데 83만 동을 카드를 결제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가 2배, 3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갖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도 그랬어요. 영수증을 받으면 그냥 그리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꺼내줘요. 카드 주고 카드 영수증 주면 그냥 또 사인을 막 해요. 그리고 받습니다. 집에 와보면 최초 영수증이랑 카드 결제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 영수증도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 결제된 금액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택시 비용입니다. 택시하고 싸우는 경우에 뭐냐면, 여기서 택시를 타시면 뭐 가짜 택시 많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가짜 택시가 생각보다는 가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타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거나 하면 그 택시 기사분이 무슨 이렇게 베트남어를 합니다. 저는 뭐 2년이 넘고 3년 차지만 아직 베트남어를 잘 몰라도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갖고 이거 100% 욕하는 겁니다. 예, 나쁜 말 하는 건데 그냥 그러려니 넘깁니다. 또는 저도 뭐 갔던 곳만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길을 뻔히 아는데 택시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랩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찌됐든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짧은 거리를 가고 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은 경우나 아니면 먼 거리를 돌아서 가는 경우에 택시비가 많이 나오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돌아가시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었죠.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파손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리창을 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밀러를 뭐 찼을 수도 있죠, 발로. 근데 이 나라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일 수 있는 게 이 나라에서는 중범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아주 중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한국분이 9개월 징역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욱하신다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뭐 태국을 여행 다니고 아니면 유럽을 여행을 다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이 주는,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주는 음료수나 아니면 술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먹었다가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까 여권도 없어지고,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까지 모두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치민 영사관에서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아주머니의 어머니까지도 나오셨네요.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인데요. 네 가지를 이렇게 유의사항을 나왔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경적 소리에 삿대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 다니시다 보면 엄청나게 빵빵빵빵 됩니다. 이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나라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교차로나 아니면 사람을 지나갈 때 엄청나게 빵빵빵빵빵빵 거립니다. 한국에서 얼마 안 있다 오신 분들은 진짜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나라 도로교통법에 보면 내 차가 추월을 할 때 또는 사람을 지나갈 때 내가 앞질러 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는 게 합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만약에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막 빵빵빵빵빵 그러면서 막 앞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가 옆으로 싹 올 때쯤 창문을 쭉 내려야죠. 그리고 옆차도 창문을 내리고 갑자기 이제 서로 안부를 배틀이 붙게 되죠. 욕 배틀 붙게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 진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경적 소리를 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데 빵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데, 삿대질을 하셨다가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갖고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적 소리가 좀 나더라도 좀 참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나라에서 이 싸움을 할 때가 더 가관인데요. 이 나라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요, 1대1 싸움은 없습니다. 진짜 싸움이 커진다 싶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건다. 저 이제 외국인이고 현지인이랑 싸우는데 현지인이 전화기를 딱 든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움을 하다가 상대편이 전화를 한다 싶으면 전화가 끊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 사람이 전화를 하면요, 뭐 가족, 친척, 지인,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요, 패싸움이 됩니다. 패싸움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실제로 오토바이 같은 거가 딱 부딪히면요, 이게 뭐 조금밖에 안 부딪혔다 그러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지나갑니다. 또는 부딪혔는데 내 것도 깨지고 너 것도 깨졌어. 그러면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그냥 보고 서로 비슷하면 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부딪혔는데 내 거는 안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졌을 때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머니 분이시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딱 부딪히면 돈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뭐 파손이 됐으니까 돈을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 50만 동 주면 되겠다, 충분히 고칠 수 있겠다 하는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 그러면 주기 싫죠. 그래서 막 싸우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면 전화를 합니다. 그때 피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 뭐 부부싸움 많이 하죠. 뭐 연인들끼리도 싸움 많이 하는데, 부부들 싸움하면요, 한국도 요즘 그럴 겁니다. 여자가 있는데 이 나라 아주머니를 억셉니다. 한국 아주머니들 보고 엄청 억세다, 억척스럽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베트남 아주머니들은 뭐 일도, 가정일도 자기가 하고 밖에서 일도 하서 돈도 벌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도 뭐 겪으신 지 얼마 안 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한국 아주머니들보다 더 억셉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남자를 이깁니다. 여기 베트남 남자들이 좀 힘이 없어 보이긴 하죠. 좀 마르긴 했는데, 베트남 오시면 아주머니들 더 조심하시고, 만약에 싸움이 붙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기보다는 그냥
뭐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이지만 외국분이 와서 여기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든가 범죄를 일으키면 베트남법을 따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베트남 사람한테 더 유리한 게 흘러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욱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사시고요. 베트남 사시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한국도 막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려려니 하시고 사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외국 나와서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좀 더 있겠죠.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좀 더 잘 어울리면서 사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옷만 샤워도 하지 않고요. 위에 옷만 싹 갈아입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빨리 샤워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